미지 사건 이야기 간단하게 한 다음에 요즘 폐렴 때문에 뉴스에 많이 나오고 이제 어수선하죠. 이런 상황일 때 전기, 수도, 가스, 연료, 차량 사용 불가 이런 상태 여기에다가 치안의 불안까지 더해지면은 무정부 상태가 돼서 이제 아비규환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단전 단수가 되면 만약에 고층 아파트는 지옥도가 펼쳐질 것이다. 물만 안 나와도 이제 아파트는 이제 힘들죠, 생활하기가. 이런 뭐 재난 상황일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집에 딱 틀어박혀 가지고 방어를 할 것이냐? 자급자족형 프레핑족이라고 그러죠. 집에서 방어를 할 것이냐? 뭐 아니면 무기를 들고 하이에나처럼 나가가지고 약탈을 할 것이냐? 이런 뭐 영화 같은 아포칼립스의 그 최후의 그런 극한 상황은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한국의 시스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죠. 단지 사회 기반 시설 그 폐렴 환자가 지나간 병원이나 대형 마트 등 기타 시설이 폐쇄가 되기 때문에 저나 구독자분이나 이제 잠시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해질 겁니다. 저도 요 집 앞에 그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근처에 마땅히 장볼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끌고 나가야 돼요, 장 보려면. 그 1인 가정은 뭐 혼자 사는 집은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제 아이들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장기화 될 것을 이제 대비를 해가지고 비상식량이랑 의료품을 이제 집에 미리 이제 준비해 두는 것이 옳은 방법이겠죠. 그래야지 이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잠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의 순서는 첫 번째 물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비상식량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생존 몇 가지 팁 순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영상이랑 실제랑은 이제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뭐 예로 들면 어떤 거냐면은 뭐 제가 영상을 저기 화재 시 비상 탈출하는 영상을 많이 찍고 그랬는데요. 그 영상에서는 교육 영상에서는 뭐 화재가 발생을 하면 커튼이라든지 뭐 이불을 찢어서 로프를 만들어서 이제 탈출을 하라 뭐 이렇게 소방서 유튜브에서도 막 그렇게 가르치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실제 상황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되지가 않아요. 화재가 나면은 일단 전기가 나갔고 깜깜하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한번 마셔버리면은 그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사람은 패닉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실전에서는 물론 쓸 수도 있겠지만 힘들다. 그리고 뭐 이렇게 다큐 같은 거 보면 막 군인들이 막 행군하다가 뭐 막 토끼 같은 거 잡아갖고 막 구워 먹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상 실제로는 그 연출이지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도 이제 수렵을 좀 했지만 야생 토끼가요 굉장히 빨라요. 하는 순간 팍팍 치고 나가기 때문에 그 엽총을 견착해갖고 조준 자체를 할 여유를 주질 않아요. 그리고 막 나뭇가지가 우거져가지고 그 사이를 팍팍 치고 나가기 때문에 그걸 총으로 맞춘다는 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보여지는 거랑 이제 막상 나가면 완전히 다르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지? 생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생존 법칙 있죠? 생존 3법칙. 3333. 첫 번째, 산소가 없이는 이제 3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피소가 없이는 3시간. 그리고 세 번째, 물이 없이는 3일. 그리고 네 번째, 음식이 없이는 이제 3주. 이래서 이제 3333인데 첫 번째 산소 없이 3분이랑 두 번째 대피소 없이 3분은 조난 상황 시에 이제 적응되는 것이고, 지금 상황은 폐렴으로 인해서 이제 시설들이 문을 닫아서 그로 인해서 오는 도시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야기는 3번 물, 그리고 4번 식량 이야기가 이제 주가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물이죠. 물. 생존에 산소 다음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먹는 물이다. 그럼 물은 얼마나 먹어야 이제 생존이 가능한가? 그쵸? 물을 얼마나 먹어야 생존이 가능한가? 물론 뭐 급할 당에는 이제 적게 먹을 수도 있겠죠. 뭐 옛날에 그 삼풍백화점 같이 갇힌 상태에서 빗물을 조금씩 받아 먹고도 인간은 생존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존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 재난 상황이라도 일단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성인 1인당 하루에 필요한 이제 물의 양은 2리터에서 2.5리터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인 1인당 1개월치 30일 식수를 확보를 하려면은 2에서 2.5리터 곱하기 30을 하면은 60에서 75리터의 물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생수병이 마트에 가면은 2리터짜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2리터 생수병이 저기 60에서 75 나누기 2 하면은 2리터 생수병이 38개가 이제 필요하다. 성인 1인당 한 달에 필요한 식수 생수병은 2리터짜리 38개다. 그리고 이제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4인 가족이죠. 보통 성인, 남녀, 그리고 이제 자녀 2명일 때 하루 물 소비량은 이제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이제 성인 남성은 2에서 2.5리터를 마실 것이고, 성인 여성은 하루에 2리터 정도 마시면 되고, 그리고 뭐 18세 이상은 하루에 한 1.5리터, 그리고 15세 이하는 한 1리터 해가지고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은 이제 7리터다. 그러면은 7리터 곱하기 한 달치 30을 하면은 4인 가족이 한 달에 필요한 물의 양은 210리터이다. 210리터 나누기 2리터를 하면은 105개가 되죠. 2리터 생수병 105개가 필요하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이제 마트에 가가지고 생수병 105개를 사가지고 집에다가 이제 구축을 하면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금전적으로 돈도 많이 들고 부피도 많이 차져야 하고 장소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생수병이 사실 가장 좋아요. 왜냐면은 미군도 요즘 전쟁 나갈 때 수통에다 물 안 넣고 이제 생수병으로 공급하잖아요. 왜냐면은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관이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생수병이 좋다. 성인 1인은 2리터 생수병 38개가 이제 한 달치고 4인 가족 기준으로 2리터 생수병
105개가 이제 한 달치다. 요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생수병이 없을 때, 생수병이 없을 때는 이제 물을 받을 수 있는 곳에다가 이제 최대한 이제 물을 받아둬야겠죠. 그러면은 가정에서 이제 물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 이제 가정의 그 욕조다. 욕조가 있는 집들은 거기다 물을 받겠죠. 그럼 이제 가정용 욕조의 그 용량은 보통 이제 160에서 240리터 정도 이제 물을 이제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 양이라면은 2명에서 4명이 이제 한 달치 사용할 수 있는 식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단지 이 방법은 이제 물이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권장은 하진 않지만 방법이 없다면은 이 방법도 이제 최대한 사용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욕조에 담은 물을 이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제 끓여서 복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런 물을 끓이면은 이제 맛이 없으니까 설탕이나 뭐 꿀 아니면 차 종류를 타가지고 이제 맛있게 물을 복용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제 100도로 끓인 물은 밀봉해 가지고 시원한 곳에다가 이제 어두운 곳에다가 이제 보관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집 욕조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할 얘기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이는 통이죠. 냉온수기용 그 물통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탁 씌우는 거. 이 물통은 한 통당 용량이 18.9리터랍니다. 이제 19리터 정도 되죠. 그러면은 18.9리터 곱하기 4를 하면은 75.6리터가 나오죠. 75리터면은 성인이 한 명당 한 달을 살 수 있는 이제 물의 이제 양이다. 그 냉온수기용 이제 물통 4개면은 성인이 한 달 동안 식수 걱정을 안 하고 이제 살 수 있는 75리터가 된다. 그러면은 19리터짜리 냉온수기용 물통 11개면은 성인 2명, 아이 2명 총 4인 가족 한 달치 이제 식수 210리터가 되는 거죠. 생수병 105개가 보관하기 힘들다 싶으면은 냉온수통 그 19리터짜리 11개면은 4인 가족이 한 달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관할 이게 사실상 힘들죠. 그 생수통 11개를 어디다 놔. 근데 이제 이 정도 계산은 이제 하고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이제 먹는 물 했으니까 이제 씻는 물도 있어야겠죠. 씻는 물은 이제 그 사람이 한 명당 위생적이게 어, 씻어야 하는 물은 하루에 한 2리터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먹는 물도 부족한 극한 상황에서는 이제 씻는 거는 씻을 물의 그 여유는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씻는 거는 이제 과감하게 포기를 한다. 그럼 어떻게 씻느냐? 대체품이 있잖아요. 마트에 그 물티슈, 물티슈를 이제 많이 이제 구비를 해둔다. 아니면 천이나 휴지에다가 이제 물을 좀 묻혀갖고 닦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한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최대한 이제 물의 소비를 이제 줄인다. 그리고 그렇다고 그래갖고 무턱대고 줄이는 게 아니라 몸에 그 닦는 거는 줄이는데 뭐 입이라든지 손 그리고 특히 이제 식기는 반드시 이제 세척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식중독이나 기타 이제 내장 질환에 이제 걸리면은 위험한 상황에 닥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식기는 깨끗하게 이제 세척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네 번째가 뭐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물 배급을 받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구독자분들은 물을 한번 배급받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뉴스에 가끔 나오죠. 단수가 되면은 이제 소방차 와가지고 막 물을 주민들한테 이제 배급을 해주잖아요. 단수가 될 경우 이제 국가에서는 급수차를 이제 운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주민들에게 물을 배급을 할 텐데 어, 물을 배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물통 가지고 나가가지고 이제 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오만 가지 통을 막 다 총동원해가 이제 소방차에 가가지고 이제 물을 받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20리터짜리 물통 있잖아요. 20리터 물통이랑 이제 배낭, 배낭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손으로 끌고 다니는 그런 수레, 마트 장 보는 수레 이런 게 있으면 좋겠죠. 이 세 가지가 있으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20리터 물통이 한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이제 마트에서 어, 한 세 통에서 네 통 정도 20리터짜리 세 통에서 네 통 정도 이제 보관해 두면은 위급한 상황 시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한 통당 한 10,000원 정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리터 물통이 한 통 있습니다.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거의 약수터 가가지고 이제 물 받을 때나 평상시에 쓸 일이 없어요. 모든 물건이 평상시에 쓸 게 없다가 이제 위급할 때는 좀 많이 필요한 물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물 배급을 받는 상황에서 더 나간다. 그 어떤 상황이냐? 어, 그 서바이벌 상황이죠. 이제 완전 이제 극한 상황. 이때는 어떻게 하냐? 물 배급도 안 되고 단수도 안 되고 뭐 마트에서 편의점에서 물을 사 먹는다? 뭐 그런 상황도 이제 없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사가니까 이때는 어, 간이 정수 장치를 이제 만들어야죠. 여기까지 가면 이제 끝까지 간 거죠. 면으로 이제 나무 같은 걸로 이제 삼각대 만들어 갖고 면으로 이제 5단을 만들어 가지고 맨 위에는 어, 나무나 이제 나뭇가지 그리고 나뭇잎을 이렇게 해놓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자갈을 깔고 세 번째는 이제 굵은 모래를 깔고 네 번째는 이제 고운 모래를 깐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활성탄을 이제 깐다.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강물이나 빗물을 이제 여과를 시켜가지고 받아 내가지고 이제 그 물을 이제 끓여서 먹는 상황.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죠. 그리고 한국은 이제 물 부족 국가가 아니고 이제 물이 그 주변에 그 약스터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이제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방법도 있다. 이런 방법까지 갈 일은 없죠. 그러면은 이제 물의 이제 극한 상황까지는 갔으니까 두 번째 비축 식량 이야기. 모든 게 이제 부족한 상황에서는 음식을 싱겁게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추가로 발생하는 이제 식수 소비를 이제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굶어 죽지 않으려면은 성인이 한 보통 이제 평균 60kg라 했을 때 한 사람당 하루에 1,500칼로리 그리고 이제 단백질 한 50g 정도가 이제 매일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노동을 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하루에 1,500칼로리는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살기 위해서는 1,500칼로리를 이제 섭취를 해야 한다가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주식.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의 주식은 쌀이다. 그러면은 성인 한 명이 하루에
비상시니까 두 끼를 먹었을 때 두 끼면은 한 224g을 먹었을 때 마트에서 산 20kg의 그 쌀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은 20kg 나누기 224g을 하면은 석 달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20kg로 한 명이 하루 두 끼라고 했을 때 석 달을 먹을 수가 있고, 네 명이 하루에 두 끼씩 먹는다 쳤을 때 224g 한 명당 이때는 이제 마트에서 산 20kg은 한 22일 정도 버틸 수가 있다. 뭐 먹는 게 뭐 사람마다 집집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제 위급한 상황에서는 최대한 줄여야겠죠. 그래서 하루에 두 끼, 그러니까 20kg 쌀 하루에 두 끼씩 224g을 소비한다 했을 때 성인 한 명은 3개월을 버틸 수가 있고 4인 가족은 한 22일 정도 버틸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쌀이 주식인데 쌀이 좀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이 뭐냐면은 그 쌀을 씻을 때 씻어야 되잖아요. 그때 물이 최소한 2리터 정도는 들어간다.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쌀을 씻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쌀이라는 게 비축 식량으로는 단점이 많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다 쌀이. 근데 이제 쌀을 먹어야 되니까 문제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쌀을 가루로 만들어서 물을 넣고 끓여 먹으면은 물도 적게 들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그 연료를 이제 줄일 수가 있다. 그런 방법도 있다. 그리고 이제 쌀을 이제 보관할 때는 가정집에서 많이 하잖아요. 피트병 건조시켜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쌀을 넣고 뭐 산소 흡수제 뭐 이런 걸 넣는다는데 그걸 본 적도 없고, 피트병에다 쌀 넣고 이제 뚜껑 닫고 이제 봉해 놓으면은 장기간 보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기타 식량이죠. 기타 식량을 이제 준비를 할 때는 일상식 평상시 먹는 거랑 가까운 거, 그리고 이제 부담이 안 가게, 거부감이 안 들게, 그리고 이제 장기간 보관할 수가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금전적으로 이제 저렴한 거, 단가가 저렴한 것을 이제 선택을 한다. 그러니까 일상식에 가깝고 장기 보존 가능하고 이제 좀 가격이 싼 거. 그런 게 어떤 거냐? 전기가 단전, 전기가 끊겨서 이제 냉장고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이제 극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무엇이냐? 하면은 통조림류, 그쵸? 통조림, 그리고 이제 참치 통조림, 그리고 이제 스팸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설탕, 소금, 밀가루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식용유, 그리고 그 즉석식품 뭐 3분 요리, 레토르트 식량, 그리고 또 뭐 땅콩부터 잼, 그리고 뭐 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많이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조림은 장기 보관이 이제 가능하지만 통조림이 부풀어 오르거나 막 찌그러진다 그러면은 이제 섭취를 하면 안 됩니다. 크게 이제 큰 병에 걸려서 이제 사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풀어 오르거나 찌그러진 거는 이제 섭취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파스타나 이제 국수도 이제 좋은 비상 식량이 되죠. 완전 건조식품. 그리고 이제 곡물가루, 뭐 쌀가루, 밀가루, 이제 보리가루, 미숫가루, 어, 그리고 이제 설탕, 밀가루 이런 거는 이제 20도 이하의 햇빛이 안 들어오는 곳에다가 상온에서 이제 보관을 하면은
밀폐된 상태에서 보관을 하면은 이런 것도 수년간 이제 보관하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파스타 국수도 이제 페트병에다가 보관을 하면은 밀폐시켜 갖고 보관을 하면은 장기간 보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어, 완전 건조시킨 뭐 건채소류, 그리고 뭐 건과류, 그리고 육류, 뭐 육포, 그리고 뭐 된장, 뭐 고추장 이런 장류, 그리고 이제 뭐 북어포, 건포도, 뭐 아니면 말린 바나나, 그리고 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죠. 건미역, 그리고 뭐 시래기, 뭐 이런 거 정도 좋은 이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비상 식량이 되겠죠. 항상 모든 식량을 보관할 때는 햇빛을 차단한 상태에서 이제 어두운 곳에서 이제 보관을 한다. 이 정도 됐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기타 팁을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첫 번째, 야채 같은 거를 이제 소금에 절일 때는 농도를 최소 이제 10% 정도는 진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야채가 상하지 않고 이제 장기간 보관할 수가 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좀 적용이 안 되죠. 왜? 집집마다 갖가지 김치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음, 꿀이랑 이런 설탕은 이제 조미료로서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보관을 하고, 유용함과 동시에 이 설탕이랑 꿀은 영구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 많이 준비를 하면 좋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죠. 소금. 생존과 이제 직결된 이제 소금이죠. 그래서 소금은 최대한 많이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그 외국에서 막 그런 뭐 멸망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소금을 굉장히 많이 최대한 많이 보관을 합니다. 그 군대에서 그 막 소금을 막 한 숟가락씩 막 먹이고 그래요. 그럼 머리가 삥하죠. 그리고 네 번째, 음, 술, 담배 이런 거, 기호식품도 많이 보관하면 좋다. 그 예전에 그 보스니아 전쟁에서 몇 년 동안 그 도시에 갇힌 사람의 그 후기를 보면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인간이 술, 담배에 의존을 이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거는 어떤 가치가 있느냐, 물 저기 물품 교환의 그 가치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술을 많이 보관하고 있으면 그걸로 이제 식량이랑 무기랑 이제 바꿔 먹을 수가 있다. 담배도 마찬가지. 그래서 많으면 좋다. 사람들이 술, 담배 못 끊잖아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 그 청주, 맥주, 막걸리 말고 막걸리는 유통기간이 짧잖아요. 보통 열흘에서 한 달. 생막걸리는 유통기간이 열흘이죠. 그냥 막걸리는 30일 정도면 다 상하고, 그리고 맥주랑 청주 이런 것도 유통기간이 짧습니다. 그래가지고 술을 준비를 할 때는 도수가 높은 거, 일단 30도가 일단 30도 이상의 그 술을 최대한 많이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은 상하지가 않고 이제 영구 보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제 소독도 할 수가 있고, 이제 약간 희석시켜 갖고 이제 씻을 수도 있으니까 좋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계란. 계란에다가 이제 겉면에다가 저기 미네랄 오일을 발라갖고 이제 통풍이 잘 되는 곳에다가, 어두운 곳에다가 이제 선선한 곳에다가 보관을 하면은 계란을 뭐 1년까지도 보관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뭐 미네랄 오일이 없다면 이제 파라핀을 뿌려가지고 뭐 장기 보관을 한다고 하는데 뭐 그 전에 그런 일은 없겠죠. 그냥 다 깨먹죠. 뭐 그런 방법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어, 종합 비타민제를 항상 일상생활에서 이제 복용을 하고 비상용으로 이제 보관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집에 보온병 같은 거 갖고 계시나요? 보온 도시락이나 이제 보온병 이런 거에다가 쌀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제 불려 먹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그 연료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단전 단수가 되면은 당연히 연료도 없겠죠. 죽어나는 거죠. 그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죠. 의약품을 이제 최대한 많이 구한다. 의약품. 그리고 연료를 최대한 많이 구비를 한다. 어떤 거냐, 뭐 휴대용 부탄가스도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라이터, 지퍼 라이터 그 연료 있죠. 그런 것도 좋고, 그리고 고체 연료도 좋고, 연료는 최대한 많이 준비를 한다. 그 보스니아 내전에서도 그 파라핀유를 파라핀유였나? 그 소나무에서 기름을 짜내는 사람이 옆집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굶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걸로 이제 물건이랑 식량이랑 바꿔 먹은 거죠. 그 기름이랑. 왜냐면은 전기가 안 들어오면은 호롱불을 비춰야 되거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제 비상용으로 호롱불 붙이는 거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아니 전기가 안 들어오면은 건전지도 없고 후레쉬도 없으면은 밤에 호롱불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삼겹살 기름 그리고 각종 식용유도 다 되고 소고기 기름도 되고요. 오리 기름은 화력이 좋다. 그렇게 호롱불을 붙인다. 그리고 라이터 기름으로도 호롱불을 붙이고, 그래서 연료는 이제 최대한 많이 준비를 해두면 좋습니다. 경유, 등유 많으면 좋죠. 액체 연료를 많이 준비해두면 좋다. 그리고 이제 응급처치 방법. 꼬매는 거, 꼬맬 줄 아시나요? 꼬매는 방법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도카인, 마취제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테이프, 비닐, 휴지 최대한 많이. 왜? 고층 아파트 같은 곳에 사시는 분들은 단전단수 되면은 지옥이죠. 그 화장실 그 대변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뭐 밖으로 던지나? 그래가지고 비닐, 테이프, 휴지는 최대한 많이 보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뭐 햇반, 그리고 이제 곡물 쿠키, 분유, 뭐 콩, 감자, 고구마, 그리고 이제 미숫가루 등 이제 최대한 많이 준비를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문제죠. 평상시에 캠핑을 많이 다녀본 분들이 이런 재난 상황에서 유리할 수가 있어요. 일단 장비가 있기 때문에 뭐 장비빨 해도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준비한 자만이 이제 여유로운 거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말고 또 문제가 하나 더 있죠. 애견. 비상 상황에서 애견 어떡할 거야? 버려? 버릴 수 없죠. 얘도 비상 식량이 있어야 됩니다. 얘도 한 달치 먹을 것을 준비를 해둬야 된다. 그래서 애견을 기르는 사람들은
어, 식구들 비상용품만이 아니라 애견 그 비상용품도 같이 만들어야 된다. 준비한 자만이 여유롭다. 하도 뉴스에 폐렴으로 난리가 나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까먹은 게 있나? 맞다. 물 소독하는 방법, 락스로 소독하는 방법 아시나요? 첫 번째, 물 1리터당 락스가 이제 4방울입니다. 그리고 2리터면 락스가 8방울이 되겠죠. 그럼 이제 물에다가 4방울이나 8방울을 넣은 상태에서 30분을 기다려가지고 물을 냄새를 맡아봤을 때 연하게 이제 락스 냄새가 나면은 그 물은 이제 마셔도 되고, 락스 냄새가 안 나면은 그 물은 버리는 게 낫습니다. 뭐 다시 락스 물을 넣어서 다시 30분을 기다려 보라고 이제 방법은 나와 있는데, 다시 그냥 버리고 다시 물을 떠서 하는 게 낫겠죠. 물 잘못 먹으면 사람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락스를 이제 선택을 할 때는 그 마트 가면은 락스 뒷면에 그 치아 염소산 나트륨이라고 이제 있어요. 그게 이제 5% 이상의 락스를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마트 가 보니까 5% 되는 락스가 없더라고요. 아마 그 5% 되는 그 락스를 이제 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마트 가서 보니까 이제 없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일상생활에서는 잘 못 느끼는데요. 단전, 단수 이것만 돼도 뭐 인터넷도 끊기고 불도 안 들어오고 물 안 나오고 화장실 물 안 내려가고 이래 버리면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가스까지 끊겨버리면, 물론 그런 상황이 오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런 상황을 대비를 해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보조 배터리, 요즘은 이제 보조 배터리도 많이 중요해요. 저는 보조 배터리를 항시 3개를 충전해 놓거든요. 왜? 가끔가다 여름에 단전되면은 심심하거든요. 핸드폰이 배터리까지 없어버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도 평상시에 룸사롱 가서 술 먹지 말고 그 돈으로 그런 거 하나씩 준비해 두면 좋다. 이렇게 오늘은 이제 미지 사건 이야기랑 비상시 물이랑 식량 구축하는 법을 이제 잠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 그 장비를 다 갖추고 뭐 캠핑장 가가지고 캠핑을 하는 거랑 이제 극한 상황에 갖고 나가갖고 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 진짜 달라요. 그래서 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구독자분들 폐렴에 걸리지 마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